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제목만 보시더라도 나 저 책 읽어봤는데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옌거, 저자가 무옌거죠.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 심리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이 무행거가 썼는 책 이름이 바로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라는 책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종잣돈,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자식이든 주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 댓글 사연을 쭉 읽어보면 참 그게 사연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할 말이 많으신 거죠. 속상한 거, 원통한 거, 분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쌓여 있었던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샤인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 선샤인께서 돈 정말 징글징글하다. 쭉 쓰신 댓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집, 가족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희생을 당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종잣돈을 모아서 뺏기고 모아서 뺏기고 모아서 뺏기고 모아서 희생하고 모아서 희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희생양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로 가자.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받았는 상처되는 말들, 그런 것들은 이제 치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샤인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고 계시더라고요. 가족도, 가족도 이 세상에 와서 만난 인연일 뿐.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상처가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도 됩니다. 가족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 세상에 와서 한번 만난 인연일 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하시고 정말 희생양처럼 많은 희생을 받으셨는데 사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런 희생을 강요한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선샤인님도 거기에 대한 답을 물론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선샤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았다. 희생을 강요하진 않았다는 거죠. 단지 스스로 선샤인님 스스로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막 퍼줬다는 거죠. 퍼줬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50세가 됐을 때 만약에 금전적으로 쓰러져 버리면 일어서기 힘들잖아요. 바로 이제 노인 빈곤층으로 가는 그런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50대에 뭐 갑자기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션샤인 님도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외국으로 가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구독자분들께 현명해져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션샤님께서 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이 댓글 사연도 좋아요, 싫어요가 있잖아요. 근데 뭐 댓글에 대해서 싫어요를 뭐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션샤님의 이 댓글에 좋아요가 짧은 시간에 25개나 붙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짧은 시간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샤인님의 그 댓글인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하신 거죠. 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분들이 보면 가족의 중요성, 소중함을 생각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것, 뭐 돈 혹은 뭐 시간 이런 것들을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을 하면서
그 속마음은 내가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렇게 퍼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무언의 그런 압력이 있는 거죠. 무언의 압력. 그럼 무언의 압력이 있을 때 무언의 압력이 있을 때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지 뭐. 아니, 내가 쓰지 뭐. 내가 뭐 도와주지 뭐. 내가 모아놓은 돈 드리지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가족들도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처음에 줄 때는 모든 인간은 같습니다. 타인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도움을 줬을 때는 고마워, 내 이 연에 잊지 않을게. 그리고 두 번을 요구하게 되고 두 번째도 도와주고 그러면 고마워 끝. 세 번째 도와주면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네 번째 도저히 힘이 들어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은 아주 간사하죠. 인간의 마음은 이 간사함이 끝이 없습니다. 뭐 인간 본인 모든 사람들 개인 개개인도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뭐 남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미영님께서 또 댓글 주셨는데 이 돈을 처음에 이게 주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돈을 주고 그 가족이더라도 주고 하면 완전히 화수분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블루텍님은 아주 재밌는 댓글을 주셨는데 어머니 부모님들 중에는 딸의 돈을 뺏어서 아들 동생 아들이죠. 동생 아들 집 사는데 돈을 보태주는 그런 부모님도 계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있어서는 가족, 부모, 자식 뭐 다들 힘들다는 거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 다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그 TV에 보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돈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돈을 흥청망청 준 거죠. 흥청망청 주다 보니까 그 밑에 철부지혜가 흥청망청 쓰다가 갑자기 못 쓰게 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을 부모가 원해서 주고 드리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드리겠다 했을 때 왜 못 드려주지? 라고 이제 화를 내는 격이랑 똑같죠. 우리 옛날에 보면 구미호라는 영화 있잖아요. 구미호. 뭐 전설의 고향 구미호. 이 구미호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능력 없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구슬 하나를 무덤에서 파오잖아요. 그래서 구슬을 줬더니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나자빠지잖아요. 어떻게 구슬을 가지고 왔냐고. 그 구슬을 팔아서 쌀을 이제 맛있게 먹죠.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그 구슬을 가지고 온 구미호를 너무 좋아하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구슬 하나 더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래서 구미호가 또 어렵게 무덤을 파면서 구슬을 하나 더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서 또 쌀을 이제 사서 또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능한 남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그 남편이 야, 이제 구슬 두 개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미호가 정말 힘들게 구슬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이 안 가지고 오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잘해주면요, 상대방은 그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잘해줬더니 아주 인간이란 그 종족은 우리가 잘해주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난 줄 알고. 이건 내 권리구나. 이 사람은 내한테 꼼짝 못하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면 다 해주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면 돈도 주고, 시간도 뭐 바치고, 완전히, 내가 우위구나. 이건 내 권리다라고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는 건 처음에 잠깐.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권리처럼 행동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동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잘해줬더니 완전히 걸린 줄 안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착하고 막 상냥하고 막 남 의식하고 이러면요 호구돼요. 호구 아주 천사 흉내내다가 만신창이 되는 화병 드는 그런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라는 이 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무예인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 심리 전문가죠. 자,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 착하다라는 것을 저 사람 참 착하네.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너 참 착한 애구나. 넌 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애구나. 이게 큰 칭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엄청난 우리 정신 세계의 무의식 중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본인이 설령 착하지 않더라도 착한 척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말 착하게 언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의 이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의 착함을 이용하고 우리의 착함을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착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이런 착함, 선량함 이런 것들 보면 거절하지를 못해요. 예스맨인 거죠. 하기 싫은데, 주기 싫은데 그래도 그 은울한 그런 행동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죠. 거절을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태도는 부드럽게 하고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태도도 부드럽고 뭐 노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착해 빠진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착해 빠지면 완전한 호구가 되는 거죠. 완전한 호구. 완전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타인의 또 감정 쓰레기통도 돼버려요. 착하기만 하면 착해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착해 빠져서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하고 싫어도 싫다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이 모았는 거 다 주고 다 속을 다 드러내고 그래 착해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또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 감정 쓰레기통이 뭐냐면 이 사람이 불러서 이런 얘기하면서 휘두르고 저런 감정 쓰레기 막 토해내는 거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저 사람이 또 감정 막 쏟아내는 것도 다 받아줘야 되고 아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됐을까요? 왜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착해 빠진 사람이 남한테 완전히 호구가 되고 왜 이런 호구되는 짓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착했은가요?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원칙 없는 그냥 선량함,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막연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호구가 되는 거죠. 이런 호구로 사는 사람은 직장, 혹은 모임, 어떤 조직, 심지어는 동창회, 심지어는 가족 속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선하고 마음이 착한 분들이세요. 이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인데 왜 호구가 되어 있느냐? 잘해줘도 욕 얻어먹어. 왜냐? 더 잘해줘야 되니까. 더 잘하지 못하면 욕 얻어먹는 거죠. 이런 완전 호구가 되는 그 시작점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신경 쓰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본인 자신은 없어지고 본인이 하는 말, 본인이 하는 행동은 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남들의 신경을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 자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남 신경만 쓰고 남 시선만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천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하게 살되 그러나 싫다.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면서 남한테 호구짓 당하고 완전 호구짓을 하는 거죠. 남한테 호구가 되고 남한테 엄청나게 희생만 당해서 희생양이 되고 희생을 하면서 끊임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칙 없이 쓸데없이 천성흉내 내면서 착하게만 행동했고 남의식만 하고 결론 애초부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죠. 나쁜 상사, 나쁜 동료,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본인이 먼저 우뚝 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 신경 써서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남이 어떤 행동을 할까? 남의 기분은 어떨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서 외침에 귀를 계속 기울이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